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이후로 처음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전시 연계 작가와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요. 저는 이번 로에베 재단 공예상 커미셔너를 맡은 조혜영입니다. 2018년부터 같이 로에베 재단하고 같이 해왔고요. 커미셔너이면서 1차 심사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에베 재단은 1988년에 만들어졌고요. 저희 문화예술에 있어서 조금 소외된 그런 분야들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시 쓰는 거, 재즈, 무용, 사진 이런 걸 후원을 해주면서 스페인에서 문화 훈장을 받을 정도로 문화계에 이런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016년에 조나탄 앤더슨이라는 디자이너,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영입하면서 공예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나탄은 10살 때부터 공예를 컬렉팅을 했다고 들었고요. 그러면서 공예에 대한 진정성을 그 재료와 기술과 그 역사성을 담기 위해서 이런 상을 만들었고, 그 전에는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공예에 손을 댔었습니다. 아마 로에베가 이렇게 공예계의 회오리 바람을 불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장인들과 재료에 대한 충실성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차 심사위원으로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말 이거는 뭐 공모전이라기보다는 그 곳곳에 공예를 잘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세상에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전시되어 있는 이 30명은 훌륭한 작가고요.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100명이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했고 116개국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 30명을 출연했습니다. 심사 과정은 상당히 공정하다고 보면 돼요. 2달 동안에 그 3,100명의 작품들을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요. 거기서 100명 정도를 추리고 그 심사위원 10명이 추린 그 사람들을 스페인 본고지에 가서 현지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100명이 50명으로 추려지고 그 다음에 50명에서 30명으로 추려지는데 옆에서 그거를 또 리서치를 다 해서 얘기를 해 주십니다. 이 작가는 몇 번 어플라이를 했고 이 작가의 작품의 그런 역사성이라든지 그런 비하인드 얘기를 해줍니다. 다른 공모전에 이 작품이 냈던 건지 안 냈던 건지를 검토를 하고 또는 판매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것도 검수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직접 만들었는지 이거를 검토를 해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첫 30명 중에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후보군이 올라가는 그런 체제로 돼 있고요. 일단 5가지가 이들의 그 선정되는 철학이라고 보시면 돼. 첫 번째는 역사성, 전통성, 재료, 기법, 그리고 마지막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 독창성을 우리가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명 중에 7명이 우리 한국의 파이널리스트라서 역대 최다고요. 또 우리 우승자가 한국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세계에는 공예박물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한국이 공예로 강대국이고 또 우리가 창작에 있어서 참 잘한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고 또 공예박물관한테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하실 3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파이널리스트 중에 우리 김민옥 선생님을 시작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우승자인 정다혜 선생님이 강연을 해 주실 거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정소윤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약 한 20분 정도 발표를 하고 끝에는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다음에는 전시장으로 옮겨가서 전시를 보겠습니다. 그럼 김민옥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산에서 나무 작업을 하고 있는 김민욱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로에베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저희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떨리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부산에서 작업을 하는데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노래를 들었어요. 노래를 들었는데 저는 보통 이제 그냥 좋은 노래가 있는데 그냥 계속 들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노래 멜로디가 너무 좋았는데 그래 집에 와가지고 그 노래의 가사를 찾아보고 다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저한테 좀 더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작업이 그냥 뭐 어떻게 봐도 느끼는 거는 또 느끼는 거지만 또 이게 제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알고 보시면은 조금 더 마음으로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연과 발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나무가 이제 보면 이 벌레가 있어요. 이 나무 속에는 이제 벌레들이 알을 낳고 벌레들이 있는데 이러한 벌레들이 이제 나무 속을 기어 다니면서 패턴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패턴들을 나오면 이제 나무에 보면 그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이 다 벌레가 먹었던 자국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저렇게 그 나무가 있으면 그 속에 물론 이제 수종마다 벌레가 사는 나무도 있고 안 사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특별히 벌레가 좀 잘 사는 나무여서 그 벌레들이 만든 패턴을 제가 발견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예. 보시면 이런 자국들이 제가 만드는 것들이 아니고 이제 벌레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패턴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요건 역시도 이제 벌레들이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물론 이제 이게 이렇게 다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것을 제가 찾아서 이거를 갖다가 제 느낌으로 이제 좀 연출을 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것도 다 벌레들이 만들었던 작업입니다. 예. 네. 이것도 이제 보시면 이제 나무들 벌레들이 이제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러한 어떤 패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과거에 이제 우리들이 나무를 사용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못 쓴다, 뭐 흠이다, 뭐 이렇게 인식이 되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좋아요, 그냥. 예, 왜 좋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 생각인데 흔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흔했으면 저는 아마 다른 걸 찾았을 건데 그냥 이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네. 네. 지금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나무가 밤나무예요. 밤나무인데 이렇게 지금 검은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따로 염색을 처리한 게 아니에요. 저기 저 나무에 못이 박혀 있었는데 그 못이 이제 녹이 슬면서 그 나무의 탄닌과 이렇게 쫙 그라데이션 되면서 이렇게 저 색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철 못자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오래된 고택 같은 데 보면, 이제 옛날에 이제 나무로 못을 박아 놓은 부분인데 그 부분만 이렇게 녹이 탁 쓴 부분이 요즘에는 없는데 그런 걸 보시게 된다면 아마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제가 작업을 하다가 제가 찾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이제 발견한다. 예. 제 작업은 이제 저는 이제 형태하고 크게 관계를 맺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예쁘고 멋진 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하고 저는 이제 제가 잘한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저는 이제 나무가 가진 그 본연의 아름다움을 저의 방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형태는 그냥 말 그대로 그때 수시로 너무 많이 바뀌고 저희 작업물이 한 100개가 있으면 100개마다 다 어떤 다름의 폭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요 나무는 이제 물풀의 나무인데, 큰 물풀의 나무예요. 물풀의 나무인데, 지금 여기 요 부분이 지금 옹이 부분이거든요. 옹이 부분을 이제 제가 살려서 작업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것도 실제로 보면, 굉장히 예뻐요. 아름답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게 무슨 아톰 같죠? 예. 이것도 이제 제가 한 게 아니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나무에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그냥 원래 이거는 있었고 그걸 파내다가 보면 이런 무늬가 발견이 된 거예요. 예. 제가 뭐 이렇게 그 속에서 이제 제가 발견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보면 제가 요 모양이 나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지금 저기 작업물을 보면 이제 제목이 인스팅티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스팅티브라는 게 이제 영어로 이제 한국말로 번역한 본능이라는 뜻이에요. 본능이 뭐냐면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자연적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 나무에서 본능이란 무엇이냐를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나무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죽어서도. 나무의 본능은 갈라지고 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나무 제품들이 보면 다 이제 안 갈라지고 있는데, 이거는 일정한 우리가 오랫동안 축적된 지식으로 인해서 잘 건조해서 그렇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나무의 본능을 모르는 거지. 실질적으로 나무는 수분이 움직이면서 갈라지고 휘어지는 거는 나무 본연의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예, 이것도 보시면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본능이란 제목으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나무 휘어짐을 제가 좀 극대화시킨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것도 이제 나무 속에 있던 어떤 저런 옹이나 이런 걸 제가 발견했던 거고, 이건 참나무예요. 예, 참나무. 예, 요거 역시도 이제 이기 있는 패턴이나 이런 모양은 제가 잡지만, 여기 있는 이러한 흔적들은 다 나무 속에 자연스럽게 숨어 있었던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단히 아름다운 나무인데, 클라로 올럿이라고 나무 자체가 아주 이 색깔이 이렇게 예쁜 색이에요. 예. 요건 제가 따로 처리를 하지 않은 나무 본연의 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사건과 의도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작업을 하면서 수많은 일단 사건이 일어나요. 예. 제가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작업을 하다가 제 손에 탁 부딪혀서 탁 깨졌던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 사건이 이제 저는 결과물을 이제 드러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제가 번나무인데 제가 따로 또 색을 또 염색을 해서 또 이렇게 또 색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게 이제 나무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걸 이제 제가 캐치하고 또 그걸 또 저식으로 또 풀어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처음에 제가 작업을 했을 때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나무가 이런 모양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 작업을 해서 붙어 있었는데, 이게 얼마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쫙 벌어지면서 이런 모양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더 진행될지 안 진행될지 몰라요. 이게 이미 다른 분께서 이제 가져가셨는데, 이게 또 환경에 따라서 그분이 만약에 따뜻한 방에 놔두면 아마 이게 조금 더 변했을 수도 있고, 또 겨울이나 수축 팽창할 때 또 좁아질 수도 있고, 계속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유리나 도자기는 그 형태성이나 이런 것이 거의 불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무는 생나무를 썼을 경우 이제 그때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렇게 형태나 이렇게 뭐 변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번나무, 요 번나무는 이제 저희 집 근처, 제가 이제 해운대에 있는데, 해운대 쪽에 이제 그 번나무 거리가 있거든요. 그 번나무가 있는데, 그 번나무가 쓰러졌을 때 이제 어떤 경로로 해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겁니다. 예. 이것도 보시면 이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라짐과 휘어짐을 제가 극대화시킨 작업을 이번에 이제 파이널리스트 선정된 작업을 했는데, 이것도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처음부터 이거는 금이 많이 가 있었어요. 이제 건조를 제가 그런 식으로 의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금이 아주 많이 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 이거 실적으로 아주 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금이 간 거를 저는 이제 뭐 이용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갖다가 뭐 폐기한다거나 이렇게 안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더 이상 금이 가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처리를 따로 했는데, 아마 저쪽에 나중에 실제로 제 작업을 보시면 이게 아주 많이 있을 거예요. 그는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의도를 좀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예. 요건 역시도 처음에 이제 제가 작업했을 때는 금이 한 요 정도밖에 가 있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따뜻한 곳에 좀 뒀더만은 한 몇 달만 이렇게 쫙 감이 갈라지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이제 나무는 계속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진짜 나무는 수백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나무에 대한 그런 욕구가 아주 강해가지고, 아주 많은 나무를 수집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선배 나무를 다루시는 분들을 보면, 한 5년, 10년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선호하는 수종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뭐 참나무를 좋아한다든지 느티나무를 좋아하든지 모든 작업자들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무언가가 생기고 있는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더 선호하는 나무는 있지만, 거의 모든 나무를 자체를 갖다가 다 써보고 싶고 다 사용해보고 싶고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예, 여기 보면 다 다른, 거의 다 다른 수종의 나무라고 보면 됩니다. 나무는 수종마다 형태나 색깔도 다 다르지만 같은 나무 안에서도 부위에 따라서 색깔과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지금 나중에 아마 보시면 제 작업물 저기 네피스도 하나의 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처리를 다르게 했지만 처리를 다 하지 안 하더라도 하나의 나무에서도 각각 다른 느낌과 색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자체가 이제 붉은 나무, 약간 붉은색이 나죠. 이건 참중나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나온 나무인데 일본하고 이 나무 자체가 붉은색이에요. 실질적으로. 예, 나무 색이 이렇게 붉은색. 예. 네, 요거는 이제 먹감나무.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무 속에 이렇게 달이 이렇게 뜬 것처럼 나무가 이제 먹감도 아주 화려한 먹도 있고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단정하게 달이 하나 뜬 먹감나무를 제가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쉼의 성질을 극대화시켜서 작업한, 예, 뭐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두 개 같은 나무예요. 같은 나무인데 이제 다르게 처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작업자로서 가장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어떤 솜씨 하나, 우리가 공예 만드는 사람으로 솜씨나 실력, 그러니까 보통 솜씨라고 말하죠. 기술, 뭐 이런 걸, 계속 저는 형태 관계 대신에 제 솜씨를 늘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예쁘고 멋지고 이런 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렇게 나무 작업을 하면서 제가 만든 작업물이 아주 솜씨가 좋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제일 노력하고 신경 쓰는 게 제가 기술을 다음 단계에 어떤 식으로 더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큰 작업을 어떻게 더 할 거냐 이것만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이제 나무를 어떻게 또 모으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예,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하는 이런 작업들이 어떤 일반적인 작업들은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어떤 지난 시간 동안 제가 가진 어떤 능력, 뭐 열정, 돈을 거의 올인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나온 작업인데, 뭐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작업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 저는 이제 뭐 제 솜씨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요거는 이제 항아리 모양. 예. 예, 붙잡고 싶은 마음이라는 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나무가 이제 갈라지는 부분을 이제 저만의 그 황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갈라지지 않도록 그 마음이에요. 예. 물론 이제 제가 갈라지면 갈라지는 대로 또 놔둬 놓을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더 너무 갈라지면 좀 이상하니까 또 잡아두고 싶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나무 작업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한다면 저는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무가 가진 어떤 본연의 아름다움은 이런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또 나무는 또 이렇게 나무가 다양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소중히 여기는 거, 예, 뭐 저는 우리가 소위 이제 예술미와 이제 자연미를 이렇게 말 많이 하는데, 예술은 또 인간이 어떤 창조라면은 제 자연은 이제 모든 어떤 우주의 원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자연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많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작업의 동기를 또 부여받고 또 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거는 제가 뭐 작업할 때 쓰는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김민옥 선생님은 지금 작업한 지 한 8년 정도 되셨고, 뭐 보시다시피 나무의 그 자연이 갖고 있는 원연의 성격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로에베가 선호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좋아하는 베슬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2019년에는 레석스 자동차에서 하는 Young Creative Master, 그러니까 젊은 작가로도 선정이 됐다.
했던 우리 김민욱 작가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요번에 로에베 재단 공예상 우승자인 정다혜 선생님한테서 작업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다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다혜입니다. 저는 주로 말총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 감사하게도 로에베 파운데이션 크래프트 프라이즈의 위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말총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때보다 목소리에 힘이 조금 세진 것 같아가지고 그때보다 귀 기울여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점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작품들을 시간 역순으로 해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이제 저는 원래 대학에서는 조소 전공했고요. 대학원에서 전통 섬유 전공했습니다. 우연히 어느 프로젝트에서 말총 접하게 되면서 이제 말총 소재로 작업해보거나 이제 논문 써보거나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총으로 작업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 이 작품이 가장 최근 이제 로에베에 냈었던 성실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저의 어떤 삶의 방향성 같은 것도 담고 싶었지만 말총공의 역사성 같은 것도 많이 담고 싶었는데요. 이 중간에 띠 부분이 보면은 조선 중기의 어느 사방관에 시문되어 있는 문양을 제가 그대로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말총공의 어떤 역사성 같은 것도 이 작품에 담으면서 근데 말총이 이렇게 입체가 되고 커다란 형태의 입체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에 이 고리와 고리의 간격을 어느 정도 촘촘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말총도 되게 좋은 말총으로 선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체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되게 많이 느끼면서 제 삶도 사실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되게 했어요. 왜냐면 제가 말총을 시작하게 된 게 30살이었고 지금 35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이렇다하게 뭐 해놓은 것도 없고 작가로서 하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불안한 시간을 되게 많이 보내고 있었는데 이런 말총이 입체가 된다는 점에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는 또 다른 어떤 감흥으로 저에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빗살무늬 오브제를 시작한 거는 사실 작년 청주 비엔날레에 출품하면서부터였고 빗살무늬 토기의 형태를 빌어온 거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대구박물관에 갔는데 거기 이제 제 키만한 빗살무늬 토기를 봤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오래전의 물건인데도 그 고대의 힘 같은 그런 에너지가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총에 감명받았던 것도 이런 말총이 입체가 되는 그런 작은 토루라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력한 힘 같은 거였기 때문에 고대 이런 빗살무늬 토기의 형태를 빌어서 표현한다면 말총의 그런 특성도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작품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런 시리즈가 여러 개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띠 부분에 다 무늬가 다르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갈색 말총에 검은 무늬, 검은색 말총에 갈색 무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도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지그재그로 무늬가 심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방관에서 보이는 이제 무늬를 제가 차용해가지고 또 만든 거고요. 사실 이렇게 큰 작업을 하기 전에는 소품 위주로 작업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커다란 작업을 했었던 건 아니고 말총이 그 짜임이 되게 섬세하지만 이렇게 아른아른하면서도 뭔가 거기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런 이 질감이 주는 이미지가 되게 좋다고 느껴서 모빌처럼 이렇게 아른거리는 형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모빌로 사실 처음 시작하게 됐고 이게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모빌이고요. 그리고 말총은 조선시대 때부터도 모자로만 활용된 게 아니라 놀이개나 뭐 선추나 이런 다양한 장신구로 활용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점에서 조금 힌트를 얻어서 괴물놀이개의 형태를 빌려와서
이제 이 삼각 놀이개를 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때는 제가 말총으로 어떤 형태까지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탐구하던 시절이어가지고 뭐 삼각형, 육각형, 원형, 사각형 그 형태 그 실험하는데 엄청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으로 왔던 게 삼각형이었고 제가 만들었을 때 삼각형이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면 짜임이 점점 이렇게 좁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간격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뭐 이런 게 저한테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목걸이에도 이런 육각형이랑 원통형 그 이런 형태를 많이 실험을 하고자 했고요. 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천연 염색 하셔가지고 말총 염색해 주신 걸로 작업도 좀 해봤고요. 이제 원형도 어디까지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실험해 보느라고 이게 실제로 보면 좀 크기가 큰데 그런 것도 좀 해봤고 어느 정도까지 말총이 입체가 되어 지탱할 수 있는지 그러려면 제가 밀도를 어느 만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게 됐고 비정형의 형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런 나비 형태 같은 것도 이제 좀 해보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작가가 돈을 벌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근데 말총 하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는데 도대체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말총이 햇빛 보면 되게 빛이 나면서 예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런 작은 원형의 형태로 만들면 어떤 구슬처럼 이렇게 예쁜 어떤 그런 소재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원형 놀이개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걸로 텀블벅을 했었고요. 그때 많이 일반 분들께서 저를 알아주셔가지고 그때 판매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만큼까지 작업을 하게 된 거는 석사 논문을 말총으로 쓰면서 유물 조사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북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향집놀이개인데 뭐 매듭 부분은 제가 어차피 잘 모르니까 어디 다른 데 맡겨서 했지만 요런 이제 이 부분이 말총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보면 엄청 경이로운 게 정말 한 1mm 정도 차이 나는 두 개의 사각을 요렇게 들여놔서 만든 거더라고요. 물론 유물이니까 제가 뺏어 보진 못했지만 보니까 밑에가 막혀 있어가지고 좀 더 단단하게 이 구성을 잡아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말총으로 만든 옛날에 토시도 있어서 이런 것도 제작 한번 해보고요. 이건 실제로 유물조사는 못 갔지만 이제 그 도록 보고 땀수를 이렇게 세봐서 길이에 맞게 한번 제가 만들어 봤었던 기억이 있고요. 이것도 마미향집 선추라고 원래 유물은 여기 안에 향 모양이 더 아름답고 그런데 그것까진 못하고 이제 말총 재현하는 데만 조금 중점을 둬서 이제 만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이건 민속박물관 소장하고 있는 선추라고 부채 아래 다는 장신구예요. 주로 남자들 장신구인데 그것도 말총으로 만들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유물 통해서 공부하면 가장 좋았던 거는 말총공예가 지금은 문양을 만드는 방법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문양을 이 조사를 갔다 온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그걸 똑같이 만들다 보면은 이걸 만들었던 사람도 고민했을 거잖아요. 이 무늬를 어떤 식으로 짜야 더 이 공간도 빈 공간도 안 생기고 무늬가 되면서 이 견고함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했던 흔적이 제가 약간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고리 안 감으면 여기 이게 벌어져가지고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민했는지 그런 데다 다시 이제 지혜롭게 한 번씩 감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조사할 때는 여기에 고리가 이제 몇 개 있는가 다 세면서 그림으로 다 그려가지고 했는데 이게 일정하게 반복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정하지 않고 뭐 한 고리 더 놓고 한 고리 빼고 약간 그때그때 상황 보면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예에 대한 유연한 생각 같은 것들도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학교가 원래 전통문화대학교라고 부여에 있는 학교 있는데 거기에 전통문화 상품개발실이라는 데 연구원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상품 개발에 참여했는데 그때가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전시할 때 가야 유물 가지고 상품 개발 해보면 어떻겠냐고 우리끼리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가야에 그 이런 육각 수정 목걸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목걸이가 수정 목걸이가 빛나는 것도 말총이 빛이 투과되면서 이런 느끼는 그런 점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말총은 되게 유연한 소재인데 이렇게 각이 져 있는 형태를 실험한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것도 노리개 사각형 실험할 때 그랬고요. 이게 제일 처음 작품인데 이렇게 말총이 좀 어른어른한 그 형태를 상상하면서 약간 구름의 모양으로 이제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일 처음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같은 작품이고요. 네, 여기까지가 저의 작품 생활입니다. 우리 정다혜 선생님께서는 원래 대학에서 조소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보다 남다른 입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소라는 것은 다각도로 어떤 형체를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오늘날에 그런 훌륭한 작업을 할 수 있었고 또 조소를 하면서도 섬유를 가지고 섬유 재질을 갖고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또 아주 특별한 작업을 하는 정소윤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정소윤 선생님은 모노필라멘트라는 아주 특이한 그런 재료를 사용을 하는데 그냥 보면은 스모카 같기도 하고 풍경화 같기도 한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사람의 프로파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섬유로 드로잉 작업하는 정소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작업 초창기인 한 2015년부터 제가 제작한 작품들을 좀 간략하게 자료로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대학에서부터 섬유예술을 전공을 하여서 사실 섬유를 다루는데 굉장히 현재는 익숙해진 사람이고 제가 사용하는 실과 그리고 드로잉 도구인 미싱기가 저한테는 이제는 너무 기본적인 드로잉 도구로 자리 잡고 있어서 저는 어떤 기법이나 표현 방식보다는 좀 그 도구를 사용해서 무엇을 표현을 해야 하는지 항상 더 먼저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기 전에 제 작업이 담고 있는 어떤 간략한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 마음에 항상 잔잔한 위로를 주었던 어떤 풍경이나 순간이나 감정들에 먼저 집중을 하면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 자료를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업이 2015년도에 제가 초창기에 작업한 작품인데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작업인데 제가 작품을 설명드리려면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작업은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시면서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그때 당시 불안하고 어쩜 이렇게 가슴에 웅어리같이 항상 남아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것이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런 거를 표현을 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내어놓고 싶은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의 불안함을 조금 떨쳐버리려고 작업을 좀 시작을 했고 실제로 이 작업을 하면서 사진을 보면서 저희 가족 사진을 보면서 처음에 작업을 시작을 했고 그 사진을 보고 저의 가족들의 모습을 옮겨오면서 좀 그런 불안함들을 많이 떨쳐내게 된 그런 소중한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저의 가족들의 어떤 모습이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그 감정, 제가 불안했던 그런 감정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손의 제스처를 사용을 해서 좀 포근하고 따뜻한 감정을 전달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이게 디테일 컷인데 보시면은 이것도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것도 미싱기로 드로잉 하듯이 만든 작업입니다. 그리고 겉에는 형태를 조금 고정하기 위해서 좀 와이어를 조금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 제작한 작품이고요. 그 사이 굉장히 많은 작품들도 하고 제가 신당 창작 아케이드라는 곳에 입주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했지만 이 작품을 다시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테스트와 보여드리지 못하는 작품 샘플들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제가 들었던 생각이 제가 이전에는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이 어렸던 저에게는 굉장히 컸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가 성인으로 성장을 하면서 그게 이제 무뎌졌지만 항상 저희가 살아오다 보면은 또 삶에 좀 힘든 일이 있고 하잖아요. 모두 다 갖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보는 이에게도 위로를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만드는 저에게도 스스로 위안을 주고 싶어서 이런 작업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디테일 컷이고 보시면은 앞에 보셨던 작품이랑 다르게 이전 작품은 선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작품이었다면은 이때부터는 면적인 요소를 굉장히 강하게 넣어서 제작을 했는데요. 제가 선적인 요소를 사용했던 이전 작품들을 만들었을 때 평가가 너무 비가시적이어서 조금 와닿지 않는 게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고민해서 발전시킨 방법입니다. 네, 이 작품까지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 이때부터 제가 그렇게 작품을 제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제가 앞으로 향해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해줬던 작품들입니다. 네, 이 작품 두 작품은 공예 트렌드 페어 그 창작 공방관에 2018년도에도 출품을 했었던 작업이고 제가 되게 좋은 기운을 담아서 만들고자 노력을 해서 그랬는지 이 작품이 서울미술관에서도 전시를 하게 됐었고 또 많은 분들이 보시고 참 편안하다 이런 피드백도 많이 주셔서 저한테 이 작품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작품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출품한 작업인데요. 누군가 널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제가 마음이 좀 무거운 상태에서 이렇게 차 타고 길을 지나가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산의 능선을 보고 만든 작품이에요. 그때 제가 그 거대한 자연들을 보면서 그 안에 누군가 저를 되게 지켜주고 있는 그런 막연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서 그 안에 사람의 형상을 녹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저에게는 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또 뭐 본인의 뭐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나 뭐 아니면은 종교나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녹여내어서 산의 능선에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2020년에 KCDF 윈도우 갤러리에서부터 시작된 작품입니다. 그때 KCDF 윈도우 갤러리는 매년 신진 작가 공모를 통해서 12명의 작가들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명씩 이렇게 윈도우 갤러리를 꾸미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처음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공모를 내고 당선이 돼서 실제로 제가 갖고만 있던 생각을 실현하게 만들어준 그런 고마운 전시였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몇 번의 개인전을 좀 더 거치면서 이 산의 풍경을 조금 더 늘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수서역에 있는 식물관 PH라는 공간에서 했던 개인전이었는데요. 이때 벽면의 길이가 양쪽 합해서 거의 20m 정도 되는 벽면인데 작품의 사이즈만 약 14m 정도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건 디테일 컷인데 이 안에도 저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어놓은 듯한 형상을 집어넣고 싶어서 그렇게 제작을 하였고요. 여기에도 사람의 어떤 형상을 좀 녹여낸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중에 메인으로 생각되는 이 부분을 로에베에 이번에 출품을 하게 되었고, 이 작품은 한 6m 정도, 가로 6m 정도 되는 그런 설치 섬유 작품입니다. 네, 이만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공예가 굉장히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내수 시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뭐 그냥 기존에 있는 그런 사물들보다 이런 사물들은 하나의 고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또 소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더 좋고 또 우리 서울공예박물관이 이런 좋은 역할을 해주셔서 저는 뭐 너무 뜻깊은 이번 행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작가들 사실은 다 외롭습니다. 혼자서 재료와 또 기술과 창작의 그런 그 고통의 나날들을 매일 보내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하면서 힐링도 되고 또 위안도 되고 또 이렇게 큰 상에 합류를 할 수 있어서 아마 이번 기회에 좀 더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대화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